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입니다. 오늘은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입 전형의 빅3는 수시학생부 교과전형,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이 성적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서 대입 수능 위주 전형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원이 정말 확대되었을까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68,449명에서 72,902명으로 전국적으로 1.4% 증가하는 효과밖에 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들의 정시 비율 양극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정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 반면 지방 소재 대학들은 정시 비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정시 비율을 좀 늘리고 있는 학교들은 수도권 대학들이 좀 많고, 특히 고려대학교가 17.5%, 한양대학교가 11.9%, 명지대학교가 10.1%로 10% 이상 모집 인원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금강대, 경주대를 비롯한 지방 소재 대학들은 모집 인원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홍익대는 이제 수도권 대학인데도 이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익대, 부산대를 비롯한 77개 대학, 대한민국엔 한 200개 조금 못 되는 대학이 있죠. 이 77개 대학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정시 모집 인원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로 정시를 40%까지 늘려 뽑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수능 정시에 수능으로 뽑는 정시의 모집 인원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대학은 늘어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반영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수능 반영 방법은 크게 큰 유형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뽑는 유형, 표준 점수만 가지고 뽑는 유형, 백분위만 가지고 뽑는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으로 뽑는 전형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요.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봤던 수능의 성적 통지표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국어, 수학 부분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탐구 또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시되어 있고요. 제2외국어도 표시되어 있는데, 현 고2 학생부터는 제2외국어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표현되지 않고 등급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와 영어와 같이 제2외국어 또한 등급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하고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표준 점수라는 용어입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분위는 전체적으로 그 학생이 하위 몇 퍼센트인지 93%다라고 하면 앞에 7%, 그 학생의 앞에 7%, 그 뒤에 93%, 그 아래 93% 정도의 학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점수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과 탐구가 표준점수 계산법으로 표현되는데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응시집단의 전체 평균 점수 곱하기 20 더하기 100, 탐구는 곱하기 10 더하기 50으로 표현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표준 편차와 응시 집단의 전체 평균 점수에 따라서 내 원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크고 작음에 따라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응시 집단의 전체 평균 점수가 크고 작음에 따라 내 점수에서 빼지는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표준 편차가 큰 과목,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과목이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내 점수가 점점 줄어든다. 표준 점수가 커지면 내 점수는 점점 줄어든다. 표준 점수가 작아지면 내 점수는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해 수능의 데이터를 보면 표준 편차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요. 표준 점수를 좀 약간 영향력 있게 반영하는 그 요소는 응시 집단의 전체 평균 점수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전체 평균 점수가 높게 되면 원점수인 내 점수에 빼는 점수가 많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줄어들고요. 응시 집단의 전체 평균 점수가 작아지면 내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점수가 80점이다 라고 했는데 전체 평균 점수가 50점일 때와 30점일 때 빼지는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표준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국어 영역과 2018년도 국어 영역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2019년도의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좀 영향을 주었는데요. 2018년도에 국어도 쉽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라고 놓고 보시면 본인의 똑같은 원점수 100점이 표준점수 150점을 받느냐 134점을 받느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 2등급의 표준점수 또한 달라지는데 이 표준점수 1, 2점의 당락이 좌우되는 대학에서는 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 결정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탐구 과목을 또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의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표준 점수 만점으로 72점을 전부 다 맞았을 때 72점을 받게 되고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은 62점을 받게 되는데, 이 불리함, 표준 점수의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불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는 방법으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대학들이 탐구 과목만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격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예를 들어보면요. 국어 수학은 그냥 표준점수 반영하지만 탐구는 똑같이 표준점수를 반영했던 탐구는 인문자연 계열 학생들 놓고 보시면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점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함에 따라서 오는 불이익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그냥 반영, 탐구는 변환 점수를 적용하는 그 시스템을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영어와 한국사를 좀 더 보실 수 있는데, 영어는 등급에 따른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한국사 또한 감점을 활용해서 등급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2점, 4점, 6점, 8점씩으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점수 영어 반영하는 방법, 한국사 등급 점수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영어를 등급 점수를 간격을 많이 주는 학교와 적게 주는 학교에 따라서 영어를 잘 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지원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100분위 점수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강원대학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전부 100분위 반영하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100분위 점수가 이렇게 비율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가 달라질 뿐이지 100분위 점수를 다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반영인데 영어는 100분위로 환산하는 또 방법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또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사는 아까 서울시립대와 마찬가지로 감점과 가점 제도를 활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한국사를 가점과 감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영어는
변환하는 점수를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수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규에서는 정시 수능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정보를 선택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점수를 볼 수 있고, 이 점수를 활용해서 대입 상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성적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수능 성적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능 성적에 대한 결과의 보고서는 그 수능 본 다음 해에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2020학년도 결과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2020년도 9월에서 10월 중에 발표 예상이기 때문에 발표 난 이후에 작년 수능만 따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능 응시자 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5만 명 정도 줄은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졸업생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 숫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졸업생들이 수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까지 학령인구 감소가 유지된다면 졸업생의 수능 강세에 따른 대입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2의 비율은 일반 인문계와 특목고 자율고의 비율인데요. 일반 인문계의 비율이 8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3에 관한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나눈 건데, 이거는 전년도 발표 자료부터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 건데, 읍면지역이 한 12.45% 정도의 수능을 응시한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12.45% 정도의 비율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와 본교와 동일한 성향으로 대입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고른 기회 전형 확대와 함께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숫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표준 점수 평균 차이를 좀 살펴볼 건데요. 졸업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수능을 전체적으로 잘 보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평균의 차이도 좀 발생하는데요.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개년도를 보면 국어, 자연계, 수학, 인문계, 수학, 영어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대략 10점 전후로 난다는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국어와 자연계, 수학은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 비교하는 거에 등급별 비율을 좀 살펴볼 건데요. 2019학년도의 비율, 2018년도, 2017학년도의 비율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생 대비 등급별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어 1등급을 맞은 학생이 재학생 중에서는 3.4%, 졸업생 중에서는 8.9%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그 4%보다 적은 인원이 1등급을 맞았고요. 졸업생들은 4%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1등급을 맞았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8.9, 11.3, 20.0을 더하면 40%가 이제 넘는 인원이죠. 3등급까지가 23%, 상위 23%이기 때문에 40%라는 인원은 굉장히 큰 숫자고요. 졸업생들이 수능에 좀 강하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였고요. 2018학년도, 2017학년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정리해 보면요. 2019학년도에 영어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영어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3등급 이내 비율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19.3, 2018년도에 17.8, 2019년도에 33.8%로 영어 난이도가 높았던 해에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 차이가 좀 크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영어가 어려우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3등급 이내 비율 차이가
좀 커진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국어와 자연계 수학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 커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 17.6에서 20.4, 21.3, 자연계 수학 14.2, 17.2, 17.9%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3등급 이내 비율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지별 비교인데요. 국어, 자연계 수학, 인문계 수학, 영어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표준점수 평균과 3등급 이내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표준점수 평균과 3등급 이내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 기준으로 본교의 위치를 좀 살펴봤는데요. 국어는 중소도시와 대도시 사이에 대도시에 좀 더 가까운 모습, 자연계 수학과 인문계 수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 중소도시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본교 소재지가 읍면지역이라고 살펴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수능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영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에 관한 자료인데요. 표준점수 평균 기준으로 국어는 여학생, 자연계 수학은 남학생이 높고 인문계 수학은 동일하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립이냐 공립이냐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남고냐 여고냐 남녀공학이냐 남녀공학 유형에 따른 성적 분석도 나와 있는데 그 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석고등학교 수능 결과를 한번 분석해보는 자료를 제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도권 주요 4년제 정시 합격과 불합격 사례를 영역별 평균 비교를 하였습니다. 영역별 평균은 좀 제공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평균 차이만 좀 보여드릴 건데 100분위 점수로 놓고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의 합격과 불합격 학생들의 평균 차이는 국어가 5.64%, 수학이 11.47%, 영어가 0.43등급, 탐구 1이 8.24%, 탐구 2가 7.32%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수학과 탐구, 특히 수학의 100분위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크다는 점은 정시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라면 수학의 점수에 따라 수학의 100분위 표준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전형 수능 최저 미충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강원대학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수능 미충족 비율이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이 저희 학교는 21.42%입니다. 5개년 수시자료 교과전형 지원자 224명을 통계냈고요. 강원대 전체적으로 44.9%의 수능 미충족 비율이 있는 거에 반면 저희는 수능 최저를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내신이 좀 어렵다 또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좀 학습량이 많아서 힘들어한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경쟁력 있게 학습을 시킨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